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고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시장은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관련해갖고 좋은 얘기를 안 해줬죠. 예, 좀 중국 관련해서 뭔가 얘기가 나와줬고, 그거는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좋은 얘기는 아니야. 라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시장이 좀 밀려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락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밀려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에서 멈추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뭔가 좀 변경이 된 게 있어요. 뭔가 변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 구간 라인에서 굳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수 높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요즘 그 노란봉투법 때문에 로봇 쪽에 이슈들이 좀 많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막 여기저기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로봇은 공장에서 단순 반복 작업만 했는데, 뭐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고, 공장에서 이제 제조하는 로봇들도 필요한 거고, AI 덕분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기고 움직이는 로봇들인데, 이 사람처럼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게끔 발전이 된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잭슨 토르, 이거를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물류센터에 이미 100만 대 이상의 로봇들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려 75% 정도가 자동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목표는 이제 100%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중에는 집 앞까지 배달하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개발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가도 최근에 이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서, 사람들 툭 하면은 파업을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그들과 같이 대치만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돈 못 벌고 손해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는 파업할 걱정이 없는 로봇들에 우리가 좀 사람들 대신해서 쓰자.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노동자들은, 야, 우리를 써야지 왜 로봇을 써? 이렇게 또 데모를 하고 있죠. 파업을 하고 있죠. 참 어렵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연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세워갖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뭐 아틀라스, 스팟, 스트레치 이런 것들 좀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틀라스는 인간처럼 학습하고 판단해서 공장에서 부품 운반이라든지 좀 단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대신에 일할 수 있는 로봇들을 만든다라는 거죠. 일단은 로봇 같은 경우는 한 대 가격이 한 1억 4천만 원이다라고 일단 나와주고 있고, 하루 22시간을 일을 시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로봇에는 뭐 인권이라든지 로봇은 몇 시간 동안 일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끼지는 않을 겁니다. 로봇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물론 이제 관절이라든지 이런 쪽에 소모품들을 바꿔주는 그런 장비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하루에 22시간씩 5년을 쓰면 시간당 인건비가 4,700원이에요. 우리나라는 10,000원이 넘었죠, 시간당.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저렴하고 오래 쓸 수 있고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이 하루에 22시간 일 못 하잖아요. 저거 하려면은 최소한 2교대, 3교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많이 드는 거죠, 사람들의 인건비가. 왜냐면 2교대 한다라고 했을 때 최저임금만 따져도 2만 원인데, 근데 로봇은 교대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하루에 22시간 혼자서 한다라고 하면은 시간당 인건비가 4,700원이라고 하니 굉장히 많이 쌉니다. 절반 이하예요, 절반 이하. 거기다가 이제 머스크도 말을 했어요, 예전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나중에 가면은 사람 한 명당 로봇 하나가 만들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시장 규모도 무려 7천조 원의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 주었다.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생산성 향상, 이 부분들이 뭐 어쩌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보니까는 뭐 정년인가요? 60세에서 65세로 좀 연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요. 결국은 이제 많은 로봇들이 생기게 될 거고, 법으로도 지금 로봇을 만들 수밖에 없게끔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고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뇌수술 로봇, 그러니까 보조 로봇 같은 거죠. 그 로봇이 혼자서 뇌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수술을 할 때 도와주는 역할의 뇌수술 로봇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로봇을 만들었으면은 그럼 고형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하나부터 열까지 이 고형이 다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때 필요한 어떤 장비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어떤 좀 뭐 눈의 역할을 한다든지 두뇌의 역할을 한다든지 관절의 역할을 한다든지 뭐 손의 역할을 한다든지 심장의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3D 광학이라든지 AI 검사,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휴머노이드의 눈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공장 자동화 데이터 플랫폼, 이 기술을 활용을 해갖고 그러니까 현장 적응형 로봇 작업 계획이라든지 품질 피드백,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밀 스테이지라든지 모션 제어 경험을 통해 갖고 뭐 손끝이라든지 발끝에 좀 미세한 어떤 조작할 수 있는 부분, 이게 보면은 원희홀딩스가 이 로봇 손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일가견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 로봇 손끝마다 어떤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게 무거운 건지 가벼운 건지 물렁물렁한 건지 딱딱한 건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이 손을 활용을 해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이제 뭐 공장도 공장이겠지만은 휴머노이드가 사람을 대체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만지고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그 정도의 정밀한 뭐예요? 손동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 고영이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모듈 이런 것들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예,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고영이 갖고 있는 그 기술력을 휴머노이드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그러면 이건 뇌수술 말고 뭐 다른 거 수술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었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제 로봇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이 고영이 그냥 단순하게 이제 반도체만 만드는 반도체 어떤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의료 로봇이라는 의료라는 단어를 빼도 로봇이라는 이쪽으로 세상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잘한 선택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정말 좀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놨잖아요.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좀 시장에 참여했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 허브경제TV를 좀 찾아오시는 것도 괜찮겠죠? 저희가 올려드렸던 이 정보들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할 거고 어떻게 매매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저 허브경제TV랑 좀 같이 좀 몇 달 해보면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익힐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이벤트가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언제든지 이 밑에 있는 요거 눌러서 저희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수고하셨습니다.